4월 16일부터 거의 시간이 정지된 듯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다 똑같은 마음 들으실 겁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드는 또 자책과 미안함이 우리들 모두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현실은 정치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또 그 국민의 민심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 여러 가지 말로 자기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들 얘기하지만, 그 민심의 바다에 정치가 얼마나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정치를 통해서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정부 분야가 아무리 관준 민비 시대가 지나가고 민원으로 표현되어지는 주권자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부와 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힘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시 늘 갑이었습니다. 이 정부 분야가 얼마나 성난 민심 앞에 지금 불신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정보 분야가 이처럼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 서서 정말로 슬픔과 함께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받아야 합니다. 정치와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공간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길 원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또 민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는지를 정말 꼼꼼히 챙겨보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인 것 같습니다. 배를 버린 선장에 대한 그 배신감이 정치와 정부 분야에도 당신들도 똑같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 분야의 지휘부인 선출직 공직자로서 여러분들께 꼭 이런 다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조급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쫓기거나 가장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공직 분야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굳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와 정부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에 목을 매는 정치를 가지고는 좋은 나라의 지도력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소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수와 지지를 가지고서 또 당장에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서 국가의 공익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정치는 이끌어져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직업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 분야는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좀 더 늘려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의 슬픔과 자책의 이 마음으로 저는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의 조직과 정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좀 더 어제와 다른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한번 거듭거듭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정치 분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정부 분야의 업무의 계속성과 계승성을 잘 존중해야 합니다. 전임 지도자가 했던 것들 나와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치 분야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딴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만 예를 든다면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합니다만 그 업무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거라 한다면 그러면 그 업무가 반짝 전시행정의 정책이었다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근간이 되는 업무 정책을 한다면 정파를 뛰어넘어서 계승해야 합니다. 자기가 집권하면 마치 다른 세상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엎는 정도의 미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수많은 법제와 관료사회와 시민사회에 의해서 함께 잘 짜여진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분야가 좀 더 안정적 지휘력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임기 내에 무리한 업적과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무리한 정책과 공약도 제가 볼 때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 분야에서 근무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 분야와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제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정치 분야를 먼저 반성하자고 제안드렸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그 정치 분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러나 그 정치 분야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국민한테 실망을 얻었다 한다면 직업 공무원분들이랑 하실지라도 정치인을 탓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분야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정보 분야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됩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좀 우리 스스로가 따져보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이 시대의 진정한 임금님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휘자는 민심과 도민입니다. 그 도민과 민심이 아래에 있는 것이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일한 업무의 지침,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업무의 기준과 지침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양심으로 느끼는 민심과 도민의 요구들을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지침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관철시켜내야 합니다. 도지사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도민과 민심이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들입니다. 왜 그 바다가 출렁이는 것을 지침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자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든 없든 제 책임하에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서 있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도민과 민심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서 있으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자기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정부 분야에 좀 더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업무 개선과 업무 활동을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 업무 활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문화가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관행 개선하자고 했던 것, 잘못된 문화 개선하자고 했던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진정한 주권자인 도민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관행 개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트레스 좀 덜 받자고 관행 개선을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보 분야에 어느 분야에 계시든 그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 책임성을 우리가 이번 계기로 더 높여보자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정을 갉아먹는 잘못된 지침과 지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되는 과시적인 정책과 지침,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와 관리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진도 앞바다에 빠져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면피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당한 간섭과 지시라고 하는 건 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익명의 게시판도 열어놓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넣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조직 문화일 때라야만 그 조직이 민심의 바다를 반영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 분야에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꼈던 것들은 딱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본질적으로는 왜 여러분들은 자기 맡은 바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주십시오. 자기 업무를 가지고 내주십시오. 자기의 업무를 보는 자기 소신과 신념을 갖고 주장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게시판이든 어떠한 문제제기가 나오든 여러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간부님들도 그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이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소신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것이란다면 그 조직이 얼마나 좋은 조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조직을 원합니다. 그러한 정보 분야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층층 시야에 너무나 엄격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조직 문화에서 오랫동안 지내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뚫어야 합니다. 그걸 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녁마다 지금 우리가 9시 뉴스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아니 차마 가슴 아파서 그 뉴스조차 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뚫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정보 분야에서 꼭 뚫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정치 분야는 국가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진솔된 진실한 정치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눈을 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정보 분야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분야에 거듭 한번 더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선 현장에 있는 모든 담당자가 바로 도지사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열정이, 그분들의 소신이 존중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소신과 열정을 갖고 임하는 그런 조직이라 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이 아직도 다 구해내지 못한 저 진도 앞바다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로서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수십만 명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미안한 마음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구체적인 뭔가 한 걸음을 더 우리가 나가봅시다. 그게 우리가 4월 16일 이후로 정지되어 버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해 왔었던 행정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한번 켜켜이 잘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 민선 5기도
임기상으로 이제 5월, 6월 2달이 남았습니다.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선 6기에 도정이 연속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과제와 업무의 축적의 연장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노사민정협의회를 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하면서 11년도에 열심히 잘해보자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래 사무국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업무가 조금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가 안 챙겨졌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다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꼭 새로운 보직을 맡으실 때에는 정말로 꼼꼼히 새로운 집 구매할 때처럼 수도꼭지도 틀어보시고 찬장도 열어보시고 벽장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렇게 보는 마음으로 새로운 보직으로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업무 인수인계를 정말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계속되어 왔는지, 무엇이 내가 맡는 보직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업무의 연속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보는 데에서 가장 든든한 민간의 조력자들이 누구셨는지, 전임자랑 그 민간 거버넌스의 민간의 지도자들을 손잡고 가서 인사라도 받겠다라고 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직의 인수인계를 할 때라야만 업무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제로 베이스에서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해야 되는 과정을 너무나 4년 동안 저 많이 봐왔습니다. 이거만큼은 꼭 여러분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일은 조급하게 성과 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성과 있느냐고 하면 그냥 저 없다고 대답하고 맙니다. 세상살이 3년 4년 지났다고 무슨 성과가 나오냐고 제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불신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서로 각자 어떤 지위에 있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 불신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처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또 남은 2달 동안 민선 오기를 잘 갈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16일 이후 우리가 받았던 이 충격을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정보 분야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더 좀 삼아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 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